자, 인문학 강의 8권의 책에서 길을 묻는다. 이제 7번째 책이죠. 구본영 작가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입니다. 이 구본영 작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떤 분이냐 하면은 회사에서 20년 동안 경영 기획, 경영 혁신, 변화 관리 팀장으로 20년 정도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 변화를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을 많이 봐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 변화를 싫어하지? 그리고 인간이 왜 변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자신의 책에다가 담아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익숙한 것, 습관이 되어버린 것, 이런 것과를 좀 결별해라.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라. 이런 말을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실제로 20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청산하고 스스로가 1인 기업가가 되어서 책을 쓰고 직장인들에게 변화하라는 강의를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첫 책을 내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16년 그 정도 동안에 무려 20권이 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20권이 넘는 책이라면 거의 1년에 한 권 이상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하고 변화를 실행하면서 변화를 실행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회사를 그만두고 1인 기업가, 프리랜서 같은 삶, 이런 삶을 살아버리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겠죠. 기업이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회사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신 분은 것은 이거예요. 1인 기업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1인 기업가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분은 또 책 속에서 설령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회사 내에서 사장님에 의해서 내가 고용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고용했다라고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일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실 거고 또는 취업을 해 있는 직장인이라면 사장님이 시키는 일, 그래서 주는 월급을 받아가는 상황, 이런 경우가 많죠. 나는 주는 만큼,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거는 실제로 구원영 작가의 다른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누가 시켜서 하고 있나요? 부모님이 시켜서 하나요? 선생님이 시켜서 하나요?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타고난 재능을 다 쓰고 가는 삶, 이런 삶을 좀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영 작가가 하는 말은 숨겨진 나의 재능을 찾아서 다 쓰고 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변화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어제까지 있었던 좀 나쁜 습관,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 정리 안 하는 습관, 미루는 습관 이런 거 좀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 거 좀 결별하고 내일부터가 아니죠. 지금 당장부터는 나 스스로를 고용하는 변화를 택하는 삶을 좀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의 초반에 보면 이렇게 좀 신선한 사례가 나와요. 어떤 사례냐 하면은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순진무구한, 순진무구형. 그러니까 왜 변해야 되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런 사람은
혁신은 필요해. 하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이거부터 하고 변화는 내일부터 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점진주의는 뭐냐 하면 그래, 혁신 필요해. 근데 혁신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하던 것부터 잘하고 서서히 서서히 변화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순진무구형, 내일부터형, 점진주의형은 결국은 변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변화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계획을 잘 짜는 사람, 다짐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 5초 내에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5초 내에 몸을 움직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변화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제 영국의 북해 유전이 있는 그 바다에서 그 배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가 워낙 크니까 배에서 뛰어내리면 아파트 한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다고 해요. 근데 배는 불타고 있고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때가 마침 밤이라서 뛰어내리면 바다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다가 아닌 배에 있으면 또 불에 타서 죽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뛰어내리는 거를 망설여서 못 뛰어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북해 유전에서 있었던 그 배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에 안주하고 있다가 불타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앤디 모칸이라는 어떤 사람은 그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배에 있으면 확실한 죽음이죠. 안주하고 있는 현실. 근데 내가 뛰어내려야 될 어두운 바다, 검은 바다는 뭐예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죽음까지는 아니잖아요. 1% 정도는 살 확률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삶, 지금 현재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이 삶은 불타는 갑판 위인 거예요. 확실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변화를 선택하면 불확실하지만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한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당장 지금 이 익숙한 현실에서 뛰어내려 보자. 그 얘기를 이 책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숙한 것과 결별하시고 지금 당장부터 변화하셔서 스스로를 고용해서 좀 더 주체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제가 몇 가지 더 써놨네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문득 돌아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멀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불타는 갑판이 아닐까요? 무엇이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 책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순진무구형인가? 나는 내일부터형인가? 점진주의형인가? 혁신주의형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에서 탈피하고 여러분들은 혁신주의를 택해서 오늘 당장 변화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권의 책에서 길을 묻는다. 지금 벌써 7가지 왔죠? 이제 마지막 8번째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번째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인문학은 바로 최진석 교수님의 경계에 흐르다라는 책이에요. 이 최진석 교수님은 이제 철학과 교수님이신데요. 특히 노자 철학, 장자 철학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시고 많은 강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이 경계에 흐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거예요. 그 해법을 이분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에 서 있어라. 그런 해법을 내놓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해법을 내놓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경계에 서 있어라. 저분은 항상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경계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쌀이 있죠, 쌀. 저 쌀을 담고 있는 저 도구가 뭔지 아세요?
저게 바로 이제 뎃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세는 단위가 있죠. 한 대, 두 대, 세 대, 이게 한 말, 두 말,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쌀을 세는 단위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한 대예요, 한 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한 대보다 더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 볼록한 부분을 우리는 고봉이라고 해요, 고봉.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엄마가 밥을 이렇게 그릇보다 이렇게 볼록하게 주면은 밥을 고봉으로 줬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고봉이 저렇게 볼록한 부분을 고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쌀가게에서 쌀가게 주인이 쌀을 줄 때 조대로 안 주죠. 저거를 싹 밀어버리고 정확하게 한 대만을 주잖아. 저를 이렇게 미는 도구가 바로 저 대빵 옆에 있는 바로 요게 바로 이제 평미래라고 해요. 요걸로 얘를 평평하게 밀어서 정확하게 한 대를 딱 맞춰서 손님에게 주죠. 그래서 얘를 평평하게 민다라고 해서 평미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평미래도 한자가 있어요. 바로 요 개자. 평미래 개자가 있어요. 그러면 개념은 뭘까요? 바로 평미래로 밀어서 대박 속에 딱 들어간 것, 정해진 틀 속에 들어간 생각을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사나요? 개념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읽는 책, 선생님들이 하는 말, 부모님들이 하는 말,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뭔가요? 그들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들이 밀어놓은 평미래로 그들의 대박 속에 딱 재단해 놓은 생각이잖아요. 그들의 기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는 인문학 강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고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정한 개념인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 작가들이 정해놓은 개념을 차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셨다면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실 게 아니라, 아, 저건 저 작가가 그들의 평미래로 밀어놓은 그들의 기준으로 재단해 놓은 그러한 좋은 얘기구나. 좋아, 그걸 들었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의 평미래로 밀어서 새로운 내 기준을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정해드린 8권의 책, 8단어를 읽고서는, 아, 박웅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개념을 잡았구나.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손정 작가는 이렇게 재단을 해서 우리한테 강의를 했구나. 하지만 나는 이 책을 읽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기준을 세워서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진석 교수님은 이러한 거를 바로 경계에 서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책을 읽었으면 이제 그 책을 읽은 곳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읽기와 쓰기의 경계에 서 있어서 읽은 다음에는 늘 쓰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경계에 서 있어라. 그러니까 쓴다는 건 뭐예요? 읽는 게 좀 수동적인 행위라면 쓴다는 건 내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실 때도 책이라는 곳에 흠뻑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항상 쓰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경계에 서 있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속에만 푹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항상 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경계에 서 있어라. 이런 말씀을 이 책에서 하십니다. 그러면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은 어떤가요? 바로 이 늑대의 눈빛이라고 합니다. 늑대는 외롭잖아요. 항상 그 우리 몽골 초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늑대는 자기 스스로 먹잇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많이 다니죠. 그래서 항상 외로운 눈빛을 하고 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내 먹이를 창출하는 사람은 항상 이 늑대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 보고 늑대의 눈빛을 가지는 그런 늑대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표지를 이렇게 잘 보면 늑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늑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늑대처럼 날선 눈빛으로 항상 먹잇감을 구하고 남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저 작가가 저런 말을 했어? 저 강사가 인문학 강의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 좋아. 그 얘기 좋지만 나는 저거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겠어.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새롭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새롭게 답을 한번 구해보겠어.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들도 날카로운 눈빛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메시지는 저 책에서 또는 저 책을 통해서 최진석 교수님이 다른 곳에서 강연하실 때에 이 시를 잘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유치환의 생명의 서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의심하고 질문하고 하는 자세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전해줍니다. 읽어볼게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시는 첫 줄이 가장 중요해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독한 회의란 뭐예요? 회의란 건 뭐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렇게 의심하는 게 회의잖아요. 그래서 지식인이라면 늘 독하게 회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시면 이 책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맞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나? 이거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돼? 내가 주체적으로 새롭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될 건 뭐지? 늘 이렇게 지식의 회의를 구하고 삶의 방식의 회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회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남이 정해놓은 기준을 택하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체적으로 살아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2시간 동안 8권의 책을 통해서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8권의 책 여러분들 꼭 좀 읽어보시고 작가들이 정한 방식도 알아보시고 제가 오늘 강의했던 방식도 알아보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정해서 주체적으로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